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대부분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꺼리는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직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켜보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잘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이 직원들 간에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하고 일을 못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감, 봉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왔는데 일은 정말 못합니다. 참 이럴 때는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일을 못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원봉사와 직원 간에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참여 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에 이런 업무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꺼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자원봉사자의 지나친 요구로 인한 직원의 업무 시간 부족, 자원봉사자가 혼자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으련만 시시콜콜 다음으로 보면서 직원이 나도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할애해야 되는. 그래서 직원의 업무 시간이 부족해 버리는 것도 때로는 자원봉사자들을 꺼리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원봉사자만을 드러내고 직원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자를 그냥 꺼립니다. 그런 경우들도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인데요. 직원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만을 막 드러냈어요. 그랬을 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이때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를 꺼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현장에 직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유급 직원 간의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런 갈등을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이고요.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인식,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성록이라는 이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 조직 간의 갈등을 한번 봐볼게요. 참여 조직 간의 갈등을 보면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 조직 간의 갈등으로 경쟁 심리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다. 자,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에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키거나 서로의 활동 영역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 줌으로써 더 이상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는 거, 이거 필요하겠죠. 관리 담당자는 가능한 한 행사에 한 단체만을 요청해서 여러 단체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관리 담당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과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도 있죠. 자,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는 기관과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관과 자원봉사자 간에. 그래서 이때는 완곡한 방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상황에 맞고 처리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 간의 갈등, 이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실무자가 자원봉사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 실무자 역할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해 보고요. 자원봉사 관리자의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라면 자원봉사자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자원봉사자에 치중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 그건 당연히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고요.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정책과 해결 방안이 직무 설계에서 딱 아예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갈등은 보다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원봉사 대상자와의 갈등. 자, 여러 갈등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자원봉사 대상자와의 갈등, 이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와의 갈등 요인은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신이 아닌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레 짐작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대상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직무를 수행했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대상자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자의 욕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니드, 대상자의 분명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짐작해서 제가 이걸 해석해 버렸을 때는 일방이 된다라는 거죠. 양방향,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도 바로 이런 자원봉사 대상자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관리자는 상담을 통해서 둘 사이를 조정해주거나 자원봉사자를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떡하죠? 재배치와 재교육. 재배치와 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사례에 따라 이제 각각 다르게 처리가 되겠죠. 재배치, 재교육,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